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한 유압 회로 실습에 이어서 오늘은 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의를 해볼 겁니다. 집중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는 138페이지고요. 제3절 여러 가지 유압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래픽 띄워놨듯이 큐넷 홈페이지에서 공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기본 동작과 그 아래쪽에 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해서 응용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동작만 수행한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 문제 보시는 것처럼 자중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하시오, 혹은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시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출구의 체크밸브를 구성하시오, 이런 것처럼 기본 동작을 먼저 검사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응용 과제를 수행하셔야 여기서 추가 점수를 얻어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비보전 기능사 치시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지식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설비보전 산업기사나 기사 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해가 안 되시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작업형 공합 유압 시스템은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용접은 제가 안 가르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실기시험 중에 필답형을 망치셨다 하셨더라도 작업형에서 전부 만점을 받아버리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고요, 충분히. 아시겠죠? 이러한 응용 과제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림 정리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제1항 자중낙하 방지 회로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 지난 시간 자세하게 배웠죠? 저희 지금 진도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지난 강의 보고 오세요. 요점만 정리해 볼게요. 자중낙하 방지 회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는 거는 저와 함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자중,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낙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밸브를 쓴다고 했죠? 이거 이름 정도는 이제 나와야겠죠? 여기 중간에 기호를 보시면은 1점 쇠선으로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밸브라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했습니다. 얘도 의미를 살펴보면 카운터, 역방향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밸브라고 했죠. 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실린더가 가로 형태로 잘 배치가 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수직으로 배치될 수가 있고 대각선으로 배치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더 많다 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는데 바로 유압식 굴착기를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달려있는 이 유압식 굴착기,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 무게가 무거운 버킷이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중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한다고 했죠. 네, 더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전 강의 꼭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해당 강의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중낙하 방지 회로는 여기서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139페이지 제2항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로고요. 용어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공합 시간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갈게요. 공합 시간에 배웠으니까 조금 까먹을 때가 됐죠. 먼저 케이스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린더가 전진할 때 속도를 제어하냐 혹은 후진할 때 속도를 제어하냐, 이렇게 먼저 2가지의 케이스가 나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진 시, 즉 전진할 때 속도를 제어하는 이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전진시입니다. 전진시, 전진할 때.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2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도 전진을 하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쪽에다가 어떠한 밸브를 설치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혹은 오른쪽에 기름이 나가는 쪽에다가 어떠한 밸브를 설치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은 전진할 때 기름이 들어가는 관로 쪽을 제어하겠다 하면은 미터 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미터 인, 이 인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가는 것, 그때 그 인이라고요. 그러면 그림 조금 정리하고 오케이, 실린더가 전진할 때 들어가는 관로의 유량을 제어한다 했으니까 미터 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밸브로 속도를 조절하냐 이거죠. 자,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겠죠. 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죠. 안에 체크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양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면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유체만 속도를 조절하는데 실린더가 전진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관로가 들어가는 쪽의 관로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그림대로 배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림 정리, 실린더 A의 전진 시 미터 인 회로를 구성하라고 한다면은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미터 인 들어가는 관로에다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부착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실린더가 전진할 때 두 개의 포트가 있는데 전진할 때 유체가 들어가는 포트가 뭐지? 바로 왼쪽에 여기죠. 그럼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왼쪽에다가 이 체크 밸브 방향 유의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문제는 점수를 가져가는 거라고요. 쉽죠?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전진 시 그러나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아웃,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영단어 OUT, 아웃, 나가는 거. 즉 실린더가 전진할 때 유체가 나가는 쪽은 어딥니까? 실린더가 전진한다면 여기 요쪽으로는 기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요쪽으로는 기름이 나가겠죠. 그러면 오른쪽 여기다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기름이 나갈 때 속도가 제어되도록 체크 밸브 방향 잘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실린더 B의 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라고 하면은 똑같이 전진 시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라고 미터 아웃 나가는 쪽에다가 뭔가를 달아주면 되겠구나 해서 전진할 때 유체가 나가는 방향은 바로 여기니까 여기다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달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배우셨으면 이 체크 밸브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쉽죠? 전진 시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였습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또 그림 아래쪽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후진 시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빠르게 볼게요. 먼저 왼쪽 후진 시 미터 인 회로부터 보면 후진할 때 기름이 들어가는 쪽에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얘도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린더 A의 후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터 인 회로를 구성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냥 펜으로 표기를 해보는 거예요. 실린더가 후진할 때 속도를 제어한다고? 근데 미터 인 들어가는 유체를 제어한다? 후진할 때 어디 관로가 들어갑니까? 왼쪽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들어가는 관로에다가 유체 속도를 조절하는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부착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점점 쉽죠? 이 방향성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시오. 아웃 나가는 쪽 실린더 기준으로 이 실린더가 후진할 때 기름이 어디로 나갑니까? 왼쪽 여기로 나가죠. 오른쪽은 기름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후진할 때니까. 그래서 미터 아웃 나가는 쪽의 관로의 속도를 제어하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이렇게 체크 밸브 방향성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합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케이스. 처음에는 전진할 때, 후진할 때 2가지 케이스로 나뉘다가 각각의 케이스에서 미터 인 들어가냐 혹은 미터 아웃
나오냐 하는 관로를 찾아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빠르게 VAMT로 넘어가서 전진 시 미터 인 회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터 인, 미터 아웃.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량 제어 밸브를 가져와야겠죠.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가져와 줍니다.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제어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배우는 시간이니까 오른쪽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전진시 미터 인 회로 그래픽을 보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현장 가시면 이렇게 회로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 문제 띄워드린 대로 실린더가 전진할 때 혹은 후진할 때 속도가 제어될 수 있도록 미터 인 혹은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시오. 이렇게만 글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은 곧바로 연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헷갈리지 않게 미리 여러분들이 필기구로 시험지 위에다가 체크밸브 방향성을 고려해서 미리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너무나도 쉬운 문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보고 해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자, 전진 시 미터 인 회로니까 그냥 회로도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왼쪽 유압 호스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압 호스 일단 빼주고요. 자,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얘를 부착해야 되는데 지금 VAMT 시점이 정면을 바라보는 시점이니까 이 유량 조절 밸브의 기호가 잘 안 보이죠? 그럼 그냥 일단 부착해 놓고 한번 볼게요. 조금 시점을 위에서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어지럽죠? 자, 여기서 유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회로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체크밸브 방향성 여기서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위쪽에 붙여야 할지 아래쪽에 붙여야 할지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오른쪽 회로도에서 지금 체크밸브 꺽쇠의 방향 사각형 표시로 제가 그래픽 띄워놨죠. 이 꺽쇠의 방향이 현재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압 실린더 쪽을 향해서 꺾여 있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대로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 꺽쇠의 방향, 이 꺾인 부분이 지금 연결한 대로 이렇게 유압 실린더를 향해서 부착하시면 된다고요. 헷갈릴 게 전혀 없죠. 그림 그대로 한 겁니다. 또 혹시나 이렇게 붙이셨다면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죠. 왜? 얘는 지금 꺽쇠의 방향이 방향 제어 밸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측 유압 회로도에 있는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뒤집어진 형태죠, 이거는. 이 차이점 분명히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위쪽에 유압 실린더 쪽에 부착을 해주셔야 전진 시 미터 인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유압 호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전진 시 미터 인 실린더를 기준으로 전진할 때 들어가는 쪽의 유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에서 A 포트로 이렇게 쭉 나오는 기름이 쭉 유량 조절 밸브를 거쳐서 이 레버를 통해서 속도가 조절되겠죠. 조절된 기름이 실린더로 들어간다. 인. 그래서 결국 실린더는 전진을 하는데 속도가 조절되어서 전진을 하더라. 이거를 우리는 전진 시 미터 인이라고 했습니다. 쉽죠? 자, 빠르게 전진 시 미터 아웃도 볼게요. 자, 오른쪽에 또 전진 시 미터 아웃 회로 그래픽 띄워놨고요. 얘도 그림 그대로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유압 호스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유압 호스에 연결되죠. 그러면 오른쪽 유압 호스 제거하고 자, 위쪽에 꽂을지 아래쪽에 꽂을지 정해야겠죠. 근데 회로도를 보니까 이 꺽쇠의 방향이 방향 제어 밸브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또 확대해서 꺽쇠의 방향이 유압 회로도 그대로 방향 제어 밸브를 향해서 연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호스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 전진 시 미터 아웃 회로는 실린더를 기준으로 실린더가 전진할 때 미터 아웃 때는 즉 나가는 기름의 유량을 조절한다 했죠. 그래서 실린더 전진할 때 내부에 있던 기름이 쭉 이 호스를 따라서 가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거치고 방향 제어 밸브로 들어간다고요. 계속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림 정리. 자, 이번엔 후진 시 미터 인 회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그래픽 띄워놨고요. 후진 시 미터 인 회로 실린더가 후진할 때 미터 인
즉 들어가는 쪽, 후진할 때 들어가는 기름은 오른쪽이죠.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후진을 하게 되니까 후진 시 미터인은 오른쪽의 유압 호스에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호스를 빼고 또 일방향 밸브를 위쪽에 꽂을지 아래쪽에 꽂을지 정해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꺽스의 방향이 유압 실린더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 꺽스의 방향이 실린더를 향해서 있죠. 이게 끝이라고요. 이렇게. 또 마지막 후진 시 미터 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 보고 자 후진 시 미터 아웃 실린더가 후진할 때 미터 아웃 유체가 나가는 쪽을 조절한다. 여기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유압 호스에다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꽂아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뽑고 유량 조절 밸브를 여기 꽂을지 여기 꽂을지 정하면 되겠죠. 회로도를 보니까 이 꺽스의 방향이 방향 제어 밸브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꽂아주는 게 맞겠죠. 확대해서 또 보면 꺽스의 방향이 방향 제어 밸브를 향해 있습니다. 나머지 유압 호스 꽂아주면 끝입니다. 쉽죠? 이게 다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공개문제 응용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산업기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려서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점수를 못 받고요. 조금만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반복 시청을 하시면 그냥 쉽게 거져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쉽죠? 혹시나 안 되신 분들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보세요. 자, 3D 연결한 김에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에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 했으니까 제가 그냥 대충 왼쪽 솔 밸브는 PB1 연결하고 오른쪽에 PB2 연결해서 시험과 무관하게 그냥 대충 PB1 누르면 전진, PB2 누르면 후진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전진 속도가 이렇고요. 후진 자, 지금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구멍을 좁혀 볼게요. 차이가 나게. 자, 전진 속도는 이렇고요. 후진. 확실히 느려졌죠?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는 속도를 조절할 때 쓰이는데 이처럼 실린더, 전진, 후진 두 가지의 동작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조절하고 싶을 때 쓴다 이거예요. 전진할 때 속도 따로, 후진할 때 속도 따로. 됐죠? 자,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우리 설비보전 시험에서는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 그러니까 유량 조절 밸브를 하나만 사용해서 구성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꽂아놨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이 꺽스의 방향이 방향 제어 밸브 쪽으로 유량 제어 밸브를 두 개를 꽂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유량 조절 밸브 보시면 얘는 방금 저희가 구성했던 후진 시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또 오른쪽은 얘는 전진 시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그냥 편하게 넘겨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왜 구성을 했냐면 시험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두 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린더나 이런 액추에이터의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따로 조절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아까처럼 하나만 사용했으면 전진이든 후진이든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의 속도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만 조절하겠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둘 다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써버리면 전진 속도 제어, 후진 속도 제어 둘 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면 실린더가 전진할 때, 후진할 때 빠르게도 되고 느리게도 되고 전진할 때도 빠르게도 되고 느리게도 되고 이렇게 전후진 속도 둘 다 제어할 때 실무 현장에서는 많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교재로 넘어가서